지금 글로벌 자금이 AI 반도체 생태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한국 시장의 비중 확대와 함께 AI 반도체 모멘텀 자체를 확실하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JP모건 역시 반도체 펀더멘털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한두 번 급등하고 끝나는 단기 급등주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자금이 실제로 선택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AI 반도체의 다음 병목 구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핵심 기술과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주목받지 못한 히든 수혜주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무려 2,19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증가율만 보더라도 139% 이상 급증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블룸버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 흐름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오히려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핵심 동력은 AI 반도체 수출이라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HBM4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전체 매출 기준 탑5에 들어가면서 시가총액이 780조 원 수준까지 폭등했습니다. 결국 지금 AI 시대의 핵심은 단순히 GPU 하나가 아닙니다. 그 GPU 안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 경쟁이 진짜 핵심이고, 대한민국이 바로 그 경쟁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왜 시장의 돈이 다음 단계 기술로 이동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어떤 대박 기업들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내용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최신 AI GPU들은 성능 경쟁이 본격적으로 붙으면서 HBM 적층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블랙웰 계열 GPU는 소비 전력만 최대 1200kW 수준까지 올라가기 시작했고, 차세대 AI 서버렉 전체 전력 사용량도 100kW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버 하나가 20에서 30kW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 겁니다. 결국 지금 AI 반도체 시장은 단순히 누가 더 빠른 칩을 만드느냐의 속도 경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열과 전력 자체가 새로운 병목 구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기존의 GPU를 바치고 있던 FCBGA 기판 자체가 이런 AI 칩 환경을 제대로 버텨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이 FCBGA 기판은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 생산에도 유리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반도체 시장에서 표준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GPU의 면적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HBM의 적층수까지 최대치로 증가하면서 기판 내부에서는 열팽창과 휘어짐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고속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신호 손실과 전력 간섭 문제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AI 서버처럼 초고속 연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아주 작은 오류 하나만 생겨도 데이터 오류나 수율 문제로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 FCBGA 구조만으로는 차세대 AI 칩의 발열, 전력, 그리고 초고속 데이터 처리 환경을 안정적으로 버텨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계가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기존 FCBGA 구조가 발열과 휘어짐, 그리고 신호 손실 문제를 버티기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업계 전체가 차세대 기판 구조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열팽창 자체가 훨씬 적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초정밀 미세 패턴 구현이 가능하고 데이터 신호 역시 손실 없이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과 AI GPU처럼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차세대 AI 칩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유리기판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열을 조금 더 잘 버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칩 하나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개의 칩을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연결하느냐입니다. 특히 HBM과 GPU 사이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초고속으로 계속해서 오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기판 구조에서는 신호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열 때문에 미세한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유리기판은 내부 구조 자체가 훨씬 더 정밀하고 초미세 회로 패턴 구현에도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 신호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은 AI 칩 전체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열팽창도 적고 평탄도 자체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칩을 하나로 묶는 차세대 AI 패키징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리기판은 단순한 부품 하나가 아닙니다. AI 반도체의 패키징 구조 자체를 바꾸기 시작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누가 이 유리기판 시장을 먼저 장악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먼저 삼성입니다. 삼성은 단순히 유리기판 하나만 만들겠다는 전략이 아닙니다. 삼성정의는 유리기판 양산에 있어서 공정과 핵심 개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종 사업장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고 2026년 본격적인 양산을 목표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AI 가속기와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면서 차세대 HBM과 유리기판 구조를 함께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칩과 HBM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기판 자체가 반도체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기존 OLED 공정에서 활용하던 초정밀 유리 가공 기술과 식각 기술을 유리기판 공정에 적용해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삼성은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설계부터 기판 제조, 그리고 패키징까지 전부 하나로 묶어주는 AI 반도체 풀스택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에 반해 SK는 삼성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유리기판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룹 전체를 하나로 묶는 풀스택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 SK는 시장을 가장 먼저 선점하는 퍼스트 무버 전략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SKC가 설립한 앱솔릭스가 있습니다. 앱솔릭스는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 수준의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구축했고 현재 글로벌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인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위에 SK하이닉스의 차세대 HBM을 올리면서 AI 패키징 전체를 함께 최적화하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여기서 SK는 단순히 유리기판만 만드는 회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판 내부에 MLCC와 글라스 기반 수동 소자까지 내장하는 통합 패키징 기술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칩을 하나로 묶는 칩넷 구조 자체도 훨씬 더 정교하게 최적화하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고 전력 효율까지 동시에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리기판 경쟁은 단순히 국내 기업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애플과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까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AI 반도체 패키징 구조를 선점하기 위해 공급망 확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AMD는 GPU의 차세대 성능 경쟁이 격화되면서 유리기판 샘플 테스트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SKC 앱솔릭스의 공급망 확장 가능성이 빠르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브로드컴 역시 AI 맞춤형 반도체 패키징 구조에 유리기판 도입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공급망 참전까지 함께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까지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시장에 참전하게 될 경우 전체 시장 규모가 60% 이상 추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은 2030년 기준 약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적용되는 AI 반도체 패키징 시장 규모 자체가 무려 100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유리기판은 단순한 차세대 소재가 아니라 AI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업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하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 균열, 즉 마이크로 크랙 문제입니다. 특히 유리기판 내부에는 TGV라고 불리는 초미세 홀 가공 공정이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이 홀의 직경 자체가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작아지면서 완전히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주 작은 미세 균열 하나만 발생해도 고속 신호 전달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나 발열 문제가 바로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미세 균열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는 이미 아주 작은 크랙이 발생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작은 오차 수준으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호 오류나 발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기판 자체가 깨져버릴 가능성까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훨씬 더 정밀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지금 유리기판 시장의 핵심을 단순 생산량이 아니라
수율 안정화와 균열 검사 기술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I 반도체 성능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질수록 이 초미세 균열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잡아내느냐가 유리기판 시장의 승부를 가를 핵심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유리기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나 빨리 생산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느냐, 즉 수율 경쟁이 바로 핵심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유리기판은 기존 반도체 기판보다 훨씬 더 정밀한 공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레이저 가공을 통해 초미세 홀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 전기 신호가 지나갈 수 있는 TGV 공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는 식각 공정을 통해 미세 패턴을 정교하게 깎아내고 세정 공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비전 검사를 통해 내부 균열과 미세 크랙을 찾아내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 유리기판 시장의 승부는 단순한 생산량으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가공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자가 갈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유리기판 핵심 공급망과 수율 안정화 기술에는 국민연금과 JP모건, 그리고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금들도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실제로 유입되고 있으면서 유리기판의 핵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 그리고 삼성과 SK 유리기판 공급망 밸류체인에 핵심적으로 연결돼 있는 핵심 수혜주 딱 4종목을 필터링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을 설명하기에 앞서 주식을 할 때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종목 선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무엇인지, 급등 확률이 높은 섹터 중 어떤 종목이 언제 터져 나올지, 이런 걸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2,500개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급등이 유력한 종목들만 몇 개 줄여서 그 안에서만 매매를 진행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주워 담지 말고 딱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률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5월 구독자 무료 이벤트로 종목 선정을 끝내드리겠습니다. 제 90% 적중률의 급등주 검색기를 신청하신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건데 최근장 5월 8일자 포착 종목의 수익률을 보면 계양전기와 오택은 상한가, 원택은 17%대, 오늘이에넴은 18%로 역시나 높은 수익률이 나와줬습니다. 특장점을 간단하게 보면 적중률이 90%입니다. 급등했다가 빠질지언정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의 급등 확률은 90%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일 쏟아지는 종목 중에서 제가 세팅해 놓은 로직에 맞는 상위 1% 후보들만 선별해서 필터링합니다. 엔트로픽 AI 검증까지 돌려서 상승 여력을 진단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키움증권이건 대신이건 KB이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 PC나 휴대폰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게 세팅해놨습니다. 두 종목만 수익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넥스트칩이 9시 51분에 현재 가격 5,330원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분봉으로 넥스트칩을 체크해보면 5월 8일 9시 51분 시가 5,330원이 확인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쏴버렸죠. 포착되자마자 1차 급등이 시작돼서 오후장까지 안정적인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매수가 대비 대략 12%대의 당일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 종목인 오택은 9시 33분에 2,715원. 기억해 두시고 역시나 분봉으로 검증해 보면 9시 33분 시가 2,715원. 정확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1시간 이내로만 매수가 들어갔어도 넉넉하게 20% 이상은 수익권이었고 상한가 마감하면서 매수가 대비 30% 수익을 그대로 다 챙길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추천주도 좋지만 나는 혼자서 매매해서 실력도 늘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매일매일 이것저것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몇 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등 확률은 90% 이상이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칼같이 매도해서 수익 실현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이 파일을 따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설문 링크 하나를 달아두었습니다. 이 설문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도 구독해 주시고 구독했습니다 라고 체크만 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 무료로 보내드리는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업으로 한빛레이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 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금의 위탁 운용 펀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JP 모건을 통한 외국인 순매수 창구 상위권 흐름이 부각되고 있고 글로벌 반도체 ETF 자금 유입까지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빛레이저입니다. 한빛레이저는 유리기판의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레이저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리기판 스크라이빙 커팅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레이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미세한 마이크로 크랙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3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박판 유리기판에 대응할 수 있는 4K 사각빔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술은 유리기판처럼 아주 얇고 정밀한 소재를 가공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레이저는 삼성 AVP와 SK HBM4 관련 레이저 공정 테스트에 현재 직접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주가 포지션상으로도 충분히 주목해야 할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과 SK의 유리기판 양산 확대 흐름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무려 5천억 원 규모의 신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유리기판 핵심 난제인 균열 문제와 수율 개선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AI 패키징 시장이 확대될수록 관련 장비 수주 모멘텀은 확실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한빛레이저는 단기적인 등락만 보고 끝낼 종목이 아니라 충분히 눌림이 나올 때마다 스마트하게 관찰하고 지켜보셔야 할 핵심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으로 캠트로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트로닉스는 국민연금이 현재 5.8%에서 7% 수준까지 주요 주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 역시 15%에서 20% 수준까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블랙록의 아시아 반도체 펀드에 편입돼 있는 기업으로 유리기판 식각과 슬리밍 공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캠트로닉스는 디스플레이 유리 식각, 슬리밍 기술을 반도체 유리기판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GV 습식 공정을 통해 초미세 홀 가공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슬러지 제어 기술을 통해 미세 크랙과 스크래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OLED 박판화 경험을 바탕으로 초박형 유리기판에도 대응할 수 있고 삼성정이 유리기판 생태계 안에서 식각과 세정 분야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TGV 파일럿 라인 구축 이후 시제품 공급을 진행하고 있고 무려 800억 원 이상의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 양산 대응력 자체를 확실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에서는 충분히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기업이고 유리기판 핵심 난제인 가공 후 수율 안정화의 대표 수혜주로서 캠트로닉스를 꾸준히 추적 관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함께 봐야 할 기업은 바로 YC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기업이 유리기판을 자르고 뚫고 식각하고 수율을 잡아내는 장비와 공정 쪽에 가까웠다면 YC캠은 그 공정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소재 쪽에서 봐야 하는 기업입니다. 유리기판은 단순히 유리 원장을 가져와서 구멍만 뚫는다고 완성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초미세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토 공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포토레지스트, 현상액, 박리액 같은 핵심 소재가 들어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판이 열리면 그 위에 회로를 새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소재가 계속해서 필요해지는 겁니다. YC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공정용 소재를 전문적으로 개발해온 기업입니다. 포토레지스트, 린스, 스트리퍼, 에천트 같은 반도체 전자재료를 공급해온 이력이 있고요. 최근에는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즉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디벨로퍼 개발과 양산 평가 흐름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토레지스트는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감광객입니다. 디벨로퍼는 노광 이후 필요한 패턴을 드러내는 현상액이고요. 스트리퍼는 공정이 끝난 뒤 불필요한 막을 제거하는 박리액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리기판 공정에서 단순 보조 소재가 아닙니다. 수율과 직결되는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기판은 기존 기판보다 표면 특성과 접착 문제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유리라는 소재 특성상 금속 배선이나 공정 소재가 안정적으로 붙어야 하고 공정 중에 균열이나 박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YC케미 개발 중인 유리기판용 코팅제와 포토 소재 라인업이 중요한 겁니다. 이 소재들이 안정적으로 적용되면 유리기판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휘어짐, 접착 불량 같은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유리기판 시장의 핵심은 장비만이 아닙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안정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면 양산 수율을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재가 먼저 고객사 평가를 통과하고 양산 라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후 유리기판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소재 기업의 강점입니다. 장비는 한 번 공급하면 끝나는 성격이 강하지만 소재는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소모됩니다. 유리기판 양산이 본격화될수록 포토레지스트, 디벨로퍼, 스트리퍼, 코팅제 같은 소재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YC캠은 유리기판 밸류체인에서 장비주와는 다른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한빛레이저가 레이저 가공을 담당하고 필옵틱스가 TGV 장비를 담당하고 캠트로닉스가 식각과 후공정 쪽에서 연결된다면 YC캠은 유리기판 소재 라인업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반도체가 고성능화될수록 유리기판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수요가 커질수록 양산 수율을 잡아줄 소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그 소재 쪽에서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디벨로퍼, 코팅제까지 유리기판 전용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YC캠입니다. 따라서 YC캠은 유리기판 장비주와 함께 반드시 묶어서 봐야 할 네 번째 핵심 기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앞서 급등주 검색기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검색식 같은 거 복잡하고 귀찮다. 그냥 종목이랑 매수, 매도 추천 가격만 딱 받아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달 제가 꼽은 히든 종목 대장주 레포트를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너가 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어떤 스타일로 종목 선정을 해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전 히든 종목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2개로 추천드렸는데 잠깐만 한번 보면 이렇게 테슬라 메타 관련해서 원익홀딩스 영상을 추천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추천드린 시점은 7월입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면 7월이죠. 로보티즈는 7만 원대에서 현재가 33만 원대까지 4배가 넘어갔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다음으로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는 7월 5,700원대에서 12월에 고가 5만 원대를 찍고 현재는 조금 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5,000원대에서 5만 원까지 10배가 올랐습니다. 안 팔고 있었어도 현재가 기준으로 6배 이상 수익 중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테슬라부터 중국 기업, 우리나라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줄줄이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로봇주들 이번 달부터 시동을 걸 테니까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번째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전력주들 산일전기, 일진전기, LS일렉트릭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7월 영상이고요. 수익 검증을 해보면 먼저 산일전기입니다. 7월이었죠. 9만 원대에서 현재 33만 원대까지 폭등했습니다. 4배 가까이 대폭등을 했고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죠. 4만 원대에서 현재가 14만 원대까지 3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LS일렉트릭입니다. LS일렉트릭은 6만 원대에서 현재가 31만 원대까지 5배가 넘어가는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 로봇, 그리고 전력 관련주는 꼭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을 정리해보면 로보티즈가 4배, 원익홀딩스가 10배고요. 산일전기 3배, 일진전기 4배, 그리고 LS일렉트릭 5배입니다. 전부 다 보유하고 있었다면 정말 엄청난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준비한 5월의 히든 대장주는 따로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구독자분들뿐 아니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구독만 해주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구글 설문지가 뜹니다. 여기서 구독했습니다를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에 꼭 제출 버튼을 눌러주셔야 하고요. 이번에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전력, 전선 관련, 대장주 한 종목,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 한 종목입니다. 특히 이 로봇 종목은 아직 증권사 리포트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경제 뉴스에도 거의 언급된 적이 없는 저평가 기업입니다. 제2의 원익홀딩스 후보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으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급등주 검색기와 대장주 레포트, 로봇, 전력 관련 자료까지 3가지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 드리는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 잘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